안녕하세요.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주식시장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하루는 호재, 하루는 악재라는 이름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요.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이런 이슈가 아직 하나도 방향을 보여주며 확정되어 두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뿐만 아니라 인생도 한치 앞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 인생 앞도 모르는데 이 글로벌 세계 흐름이 담긴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좀 당연하다 여기면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짧지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포트나의 종목들도 막 올라가길래 신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수 탄력이 둔화되면서 지수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트 분위기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포트 보고 오늘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은 그래도 효자 종목이에요. 1% 오늘 올라주면서 수익 6%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푸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많이 밀렸네요. 6% 손실 구간. 서울반도체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장 초반엔 그래도 한 2% 올라주길래 기대했는데 지금 상승분들 다 반납한 상황이고요. 어제 샀던 서진시스템도 지금 1.5% 소폭 손실입니다. 대체적으로 산 금액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서울반도체라서 조금 걱정스럽고요. 아직까지 확보된 현금은 16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 곧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대표님, 강영균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시장과 포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 대표님이 주신 한국전력 분할 매수해가지고 포트에 잘 담아갖고 지금 수익이 내주고 있어요. 이 종목 없었으면 전부 다 파란불이라 좀 더 우울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해 주시고요. 강원랜드 팔라고 급히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날 딱 잘 팔았는데 그 다음날 2% 더 가서 사실 그 2% 좀 괜히 아깝더라고요. 자, 그럼 강원랜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매도의 사인을 좀 드린 이유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차트에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 다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의 매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이거를 매도를 드렸던 이유는 제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시그널이 나오죠. 매도의 시그널이 나오고 이 시그널이 항상 나오게 되면 주가는 조정이, 일시적 조정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즉 이 시그널에 의해서 이 시그널이 뜨면 조만간에 이제 고점,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에 의해서 좀 매도를 드렸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 잘 가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 방어주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악재에 대한 해소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던 부분에 대한 그런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한 33,000원 정도 제시해드린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직 시그널, 매도의 시그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방어 종목으로서 한 종목은 이 종목은 갖고 있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00원의 목표가 기억하면서 저 열심히 한국전력 늘 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사는 건 반대세요? 일단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닌데요. 언제 사느냐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기보다는 좀 있으면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추가 매수할 때 사인을 드렸고 그때도 긍정적으로 매수가 돼서 올라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좀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매일같이 저희 프로그램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시시각각 이 리뷰 연락을 주셔서 사실 정 대표님의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든든하게 연락 기다렸다가 대표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 부장님에게 또 포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애석하게도 제가 정 대표님 종목 산다고 강 부장님 종목을 몇 번 못 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현대포트에 강 부장님의 종목은 없긴 합니다. 근데 제 포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지금 우선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정대 대표님 워낙 좋은 종목 주셔서 저는 뭐 잘 샀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렵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주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악재 해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도 더 충분하게 그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예, 정리 의견을 조금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되게 좋게 봐요. 그렇지만 뭐 단계적으로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리해 주시고 조금 올랐을 때 정리해 주시고 뭐 IT 쪽인 서울반도 쪽에 추매를 더 하셔서 비중을 더 늘리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시장이 어제 많이 밀렸지만 뭐 그런 대로 나름 선방을 해줬었고 오늘 반등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2만 원대 초반 가격대 이 가격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추매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5G 쪽에서 뭐 오늘 다른 5G 쪽의 섹터 그 5G 섹터 그런 쪽에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뭐 5G 같은 섹터로서 봤을 때는 뭐 쏘쏘하다 봅니다. 예. 서울반도체 지금 푸트넷이 6.7% 손실 중이고요. 서울반도체도 분할 매수해서 사실 저희 금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더 싫을까요? 정 대표님도 동의하시는 거세요? 일단 뭐 서울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어떠한 그 기업의 펀드멘탈이라든가 수급적인 문제 전혀 없거든요.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요 밑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과 동반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보시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물량들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냥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차익 시정,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아까 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항대 부분이 좀 강력하게 좀 있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이 지지선도 강력할 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최근에 들어온 기관들의 수급이 전혀 없이 그냥 가격 조정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도 잘 될 거다라고 보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지지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참 고민스럽게 하네요. 저를요.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할 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탐라주 총님도 얘기해 주셨네요. 요샌 줄 때 먹는 게 장땡임. 수익이 났을 때 팔아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일단은 포트에 대한 고민은 저 혼자 열심히 하면서 두 분의 종목을 곧장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 열어보시죠. 자, 강형근 부장님의 종목은 덕산네오룩스, 정대 대표님의 종목은 GS 리테일 되겠습니다. 덕산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덕산. 네, 덕산이라고 하죠. 덕산네오룩스 포인트 잡아주세요. 어떤 점에서 접근하시나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폴더블 그 플렉시블 그쪽 OLED 쪽에서 생산 라인을 좀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뭐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은 되게 좋았습니다만 4분기 실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많이 선반영되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 구간에 다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좋은 것 쪽으로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퀀텀 OLED TV 쪽이 만약에 진출이 공시가 된다면은 신규 수요처 창출이 동사 실적에서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요 퀀텀 TV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플렉시블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삼성의 플렉시블 쪽이 많이 줄어들면서 중국 쪽의 플렉시블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라인 양산이 가동되는 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조정 많이 들어간 부분에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1,000원 작년에는 기록했었는데 네. 정말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14,150원대 진행이 되는데요. 차트 보여주시죠, 부장님.
네, 저 화면이 안 띄어지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가격을 보면은 여기 이쪽 부분 11월 9일 부분에서 거래량을 동반, 11월 10일까지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조정 구간을 지금 그 부분에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 부분 13,000원 후반과 14,000원 초반대 이 부분이 잘 지지가 되어준다면 그러면 15,000원 이상의 흐름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격 조정 잘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네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종목. 최근 11월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가격 라인 충분히 매수할 부분만 하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채팅창에 JYM님이 두 종목 다 자리 좋네요 라고도 글을 올려주시기도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 살펴봤는데요. 정 대표님, 덕산 네오룩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실적 자체는 올해 분기별로 꾸준하게 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계속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퀀텀 OLED,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삼성전자에 대한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투자 설비가 좀 지연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4대 업체 중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한 업체 BOE만 투자 라인을 좀 설비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그런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 투자 지원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뭐 폴더블이라든가 뭐 TV용 그 OLED, 그러니까 퀀텀 OLED 쪽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뒀을 때 아무래도 내년 2019년도에는 분명히 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이런 물량들은 발주가 들어올 때 협력업체로부터 6개월 전부터 미리 좀 통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1, 2분기, 그러니까 내년 한 2월 달 정도, 그러니까 1분기 시점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중국 쪽의 투자 지원 그런 것들과 삼성전자의 이런 투자 지원 같은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시간 알차게 써야겠죠. 정대희 대표님의 GS 리테일 곧장 듣겠습니다. GS 리테일 사실 저희 2시 방송에서 저랑 대표님이랑 한 번 또 마주했는데 그때 얘기해 주셨던 네박지 종목이에요. 두 군데 다 가지고 오실 만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예. 그리고 일단 원래 제가 이제 항상 종목을 미리 좀 관심 종목들을 뽑아놓고 그 종목들을 지켜보는 편인데 원래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던 종목은 다른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GS 리테일을 가지고 온 부분은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제 뭐 그 화해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견조하게 또 주가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들. 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 그러니까 여름철에 대한 뭐 폭염이라든가 그리고 9월 명절 효과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이른 추위로 인해서 경영금 지원금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는 거죠. 뭐 전년 대비 매출은 2.9%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39%가 증가가 됐고요. 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비수기인 거를 감안했을 때 3분기보다는 감소가 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 4분기 대비, 그러니까 올해 4분기가 전년 4분기 대비 증가가 될 거다. 즉 350억, 작년 4분기가 310억인 걸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은 내년부터 좀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또 최근에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서 근거리 제약, 예전에 이제 근거리 같은 경우는 같은 브랜드끼리만 그런 거리 제한을 두고 출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자율규약을 통해서 타 브랜드까지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근거리 제약에 대한 출점, 그래서 출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중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편의점 점주들에 대한 그 가맹점주들에 대한 수익을 좀 확대시킬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가맹 본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슈 같은 이런 이슈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가 2.04, 현재 2.04%인데 이게 1.4%까지 감소가 되면 편의점 두 곳 평균 매출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감안했을 때 연간 64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나옵니다. 경영금 카드 수수료 부분으로 가맹 본사에서 약 35%를 카드 수수료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GS 리테일 12월 4일에 저와 함께 타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오늘은 0.4% 정도 올라가면 38,200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편의점협회에서 자율규약을 내놨고 그걸 일단 뭐 정부 측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던 만큼 조금은 더 지금 편의점 점주나 편의점 업계 자체에 좀 이익이 잡힐 만한 모멘텀이 생길 여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GS 리테일. 편의점 종목들 보면 과거 2015년이 참 그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 부장님은 어떠세요? GS 리테일을 비롯한 편의점 업계에 대한 시각이요. 저는 항상 정재 대표님이 종목을 잘 가져오신다고 보여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종목을 가져오기 전에 많은 종목군과 섹터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지금 뭐 이렇다 할 종목과 섹터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IT가 살아날 수도 있다, 바이오가 살아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지만 다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지만 저의 덕산 레옥스는 뭐 좋겠지만 있어도요. 그리고 지금 이 GS 리테일 부분, 이게 유통업체 부분이 지수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슈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 네네네. 얼마든지요?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이 2018년도 7월 14일 차트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때죠. 이때가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그때 이제 좀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현재는 그 임금 인상이 발표가 나는 그 시점까지 주가가 충분히 올라와 있고. 또 이런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차트 전체적으로 보시면 올 한 해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런 분쟁에도 이 종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내수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물론 주식 자체는 외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환율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어제 화웨이 쇼크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매수 전략까지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요 34,000원 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43,000원. 43,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가 34,000원, 목표가 4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고 또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차트에서 역시계 곡선 차트를 좀 보면 이제 지금 거래량과 가격적인 부분이 살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가 되고 있고 가격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급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약하거든요. 수급 들어오는 게. 이 부분만 이제 탄력이 붙고 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역시계 곡선으로 지금 제 포트 종목 봐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데요. 저희 마침 시간이 살짝 있어요. 왜 웃으시죠? 제가 좀 너무 황당한 부탁이었나요? 뭐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푸드랑 서울 반도체요. 다 봐주세요. 사실 시간이 되면 다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포트가 자꾸 나와서 마음이 아프네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인 측면에서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서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 거래량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요.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어떤 이제 새로운 모멘텀, 뭐 실적이 됐던 어떤 동사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근접해도 되는데 관건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아직 폭발적인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한번 또 볼까요? 네. 아니요, 한국전력은 대표님 어차피 한국전력은 얘기하셨으니까 예, 딴 거 인터로 좀 봐주세요. 인터로 좀 한번 볼까요? 헷갈리네요. 네. 당황하셨어요. 자, 인터로조 지금 보시면 뭐 인터로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고가를 찍고 돌아 내려와서 지금 같은 경우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역시곡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 자, 일봉 차트로 봐도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곁들여서 보면 아직까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다. 뭐 역시곡선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그 가격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거래량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최근에 한번 과거에 비해서 여기서 한번 400% 가까이 약 한 39만 주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증가된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 일부 얘기해 주셨고요. 역시 곡선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강 부장님, 제가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을까. 홀딩. 정말요? 예. 아니면 서울 반도체 투매 이 정도. 생각하고 정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네. 차트 바로 보면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시간 타이트합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렸던 강원랜드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자, 주가가 빠지고선 이틀 동안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똑같았습니다. 강원랜드도 저번에 박민영 앵커가 출연하지 않은 날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어필. 오늘은 강 부장님께서 생각보다 종목에 대해서 강한 피력을 안 주셨어요. 네. 하고 정 대표님께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독산도 좋아 보여요. 사실 분들은 사시겠죠. 황급히 네, 두 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죄송해요, 강 부장님. 덕사는 제가 지금 호텔 IT 종목에서 예, 예. 약간 서울 요즘에 반도체 있기 때문에 안 또 하실 좋은 거다. 기업들을 또 IT에서 많이 못 챙겼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시장 좋을 때 한번 관심을 갖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배당이나 방어적 매력을 조금 갖춘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덕사는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이요. 좋습니다, GS 리테일. 네. 하지만 오늘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네,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 포트에 있는 5종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글로벌 흐름을 조금 보고 나서 다음 주에 결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또 카이로님께서 엄마가 금요일엔 주식 사지 말랬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 꺼내실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요. 일단 그런 이유는 이제 아니고요.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매매가 잦아지는 느낌도 살짝 있기는 해서 조금 쉬는 날도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괜찮은 결정인 것 같긴 한데요. 정 대표님 짤막하게 서울 반도체 오늘 정말 아닙니까? 추가 매수? 네,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지지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일시적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고민해봤고요. 두 분과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